정체성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일 텐데요. 주변에서 자기 자신도 한 번쯤은 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만 막상 그에 대한 답을 찾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제가 생각하기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 못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답이 어떤 형식으로 나와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하면 사회적 역할에 관한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데, 나는 수아빠인데, 이런 식으로 사회적 역할로서 답변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사회적 역할로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신문 기자로서 아주 성공을 해서 방송국에서 자기 이름을 걸고 토크쇼를 진행하는 사람을 생각해 볼게요. 이런 사람의 사회적 역할은 과거에는 신문 기자였으나 지금은 방송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 기자와 방송인 사이에 갈등이 있게 되죠. 그런 식으로 사회적 역할로 했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표현해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방법은 문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문 기자 출신의 방송인의 경우라면 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알기 쉽고 재밌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답변할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신문 기자이든 방송인이든 둘 다 포섭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문장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사회적 역할을 통해서 답변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대답이긴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인가? 이 두 사람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전혀 다른 사람이죠. 저는 전자의 사람과는 별로 친구하고 싶지 않지만 후자의 사람과는 아주 친하게 지내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로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 수천 년 전에 부족사회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여러분이 한 부족사회의 추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어떤 낯선 사람이 와서 우리 부족에, 여러분의 부족에 들어오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을 받아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물어보시겠어요? 그냥 그 사람이 너는 누구니? 넌 어떤 사람이란 질문에 대해서 저는 옆 동네 추장의 아들이었는데요 라고 하면 그래 네가 추장의 아들이었어? 하고 받아주실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저는 낚시도 잘하고 사냥도 잘하는 사람인데요 라고 대답을 하면 아니 이런 인재를 받나 하면서 받아주실 건가요?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은 분명히 이유를 물어보실 거예요. 옆 동네 추장이 낚시도 잘하고 사냥도 잘하는 사람이 왜 우리 부족에 와서 살고자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겠죠. 혹시 요새 유행하는 그 미국 드라마 중에 워킹 데드라고 보셨나요? 그 이야기는 좀비들이 세상을 장악해서 실제 사람들은 부족 단위로 그룹을 이루어서 사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미드에서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주인공들이 이 사람을 자기네 일원으로 받아줄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게 딱 그거예요. 인터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얼마나 사람을 죽여봤고 얼마나 많은 좀비들을 죽여봤고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고 거기에 어떤 대답을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얼마나 진실성이 느껴지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여러분이 취직을 하거나 학교에 지원하거나 할 때 반드시 쓰는 것이 자기소개서인데요. 생각해보면 자기소개라는 것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여러분을 뽑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인생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것은 이 현대사회에서는 특히나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났다 그러면 정체성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백정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칼에 날이 나가지 않게끔 고기를 잘 자를 것인가 이거지 여러분이 아무리 고기를 잘 자른다 그래서 사업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양반으로 태어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조선시대의 양반으로 태어나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딱 두 개죠. 충효,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거예요. 다른 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많은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만 하는 시대이죠. 물론 금수저니 흙수저니 해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그 젊은
청년들을 보면 정말 망망대해에 돛담배 하나 띄워놓고 사는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얼마 전에 어떤 미래학자에게 어떤 부모님이 질문을 하나 했었는데요. AI 시대가 되면 없어질 직업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 내 자식들에게 어떤 직업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미래학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미래학자가 했던 답변이 뭐였냐면 그냥 최대한 간섭하지 마세요 였어요. 지금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직업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남아있을 가능성은 잘 알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아이들은 그나마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느끼는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쓸데없는 훈수 두지 말고 오히려 자식들을 믿고 남겨두라는 거죠. 맡겨두라는 거죠. 뭐 일례로 지금 50대, 60대 되는 부모님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번다 그랬으면 미쳤다 그랬었을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돈을 번다라는 게. 근데 요새 중학생들이 원하는 직업 1순위가 유튜버예요.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기존의 지식으로는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스스로의 정체성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그 수상로그이라는 책을 썼던 몽테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적지가 없는 사공에게는 그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내가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주면 그게 순풍인 거죠. 근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고 하면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불어와도 그건 그냥 걸리적거리는 바람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어디로 갈지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갈 때 무엇이 됐든 인터넷에 있던 떠도는 정보가 되었든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가 되었든 뭐 수업에서 만난 교수님이 되었든 그분들이 여러분의 갈 길을 도와줄 수 있는 도움자가 되는 거고 순풍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도 모르면 모든 바람은 그저 여러분을 괴롭히는 바람일 뿐인 거죠. 그런데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어디로 가야 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는 여러분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과연 나는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내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좋은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